중앙정부의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인양하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 나라는 너무 오래 서울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두 지도자가 외쳤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들의 분권 정신은 단순한 행정개혁이 아니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을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민주주의의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과연 지방분권의 기류에 서 있는지를. 한국의 행정구조는 언제부터 수도권 중심이었을까? 중앙집권은 일제 통치에서 비롯됐고 군사정권의 개발 독재 속에서 더욱 강화됐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인구 수도권 지역에 이제 살고 있는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 전체 28%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1990년대 40%를 돌파하면서 현재 2020년 현재 50%를 넘어가는, 오히려 이제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분보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가 훨씬 많은, 결국은 이제 3분의 1 수준에서 지금은 상당히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이제 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도권 집중이 왜 발생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구조가 이제 새롭게 이제 체계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이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 이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일자리와 교육과 그다음에 상당히 이제 자기에 대한 생활 여건, 문화 복지와 관련된 이제 생활 여건의 측면이 이 수도권 이동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전제가 되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기반 구조의 구축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1960년대에 이제 박정희 이 정부가 이제 군사 쿠데타로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제 상당히 재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해외 원조라든지 차관, 그리고 우리가 뭐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한 이제 이른바 이제 그 비용을 이제 청구권 비용, 그리고 또 대외 원조,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서 결국은 전체적인 이제 경제개발 계획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른바 이제 어떤 특정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구조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길을 열었지만 행정과 재정의 권한은 여전히 중앙에 머물렀습니다. 선거는 민주적이었지만 행정은 군사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87년도의 의미는 뭐냐면, 그전에는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없었던 때였어요. 거의 박정희 때부터. 그러니까 무려 한 20년 정도를 직접 선출을 할 수 없었던 때인데, 87년 6월 항쟁의 성과는 어쨌든 직접 국민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큰 획인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전두환 이후에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이미 한 획을 그었어요. 국민이 직접 자기의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다. 정치적인 제도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정치적인 제도뿐만이 아니고 실제 사람의 사회 경제적인 제도의 변화가 뒤따라야 되는데 여전히 그게 잘 안 되고 있었던 시기가 또 그때예요. 그러니까 87년도 6월 항쟁 이후에 88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노태우가 됐고, 그 다음에 6월 항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뭐냐면
정치적 민주화로부터 사회 경제적 민주화, 사회적 민주화, 경제적 민주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여전히 안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죠. 물론 이제 간헐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지방자치 등을 통한 그런 욕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겠지. 지방자치 형식적으로는 다 선출을 하지. 그러니까 이제 도지사도 하고 시장군수도 하고 또 의원도 하고. 근데 그건 형식적인 거잖아요. 실제로는 다 중앙정부 또는 중앙정치권에 종속되어 있다시피 한 그런 지방정부, 지방의 의회, 지방정치였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그 오래된 병폐가 그때까지도 지속적으로 지금 내가 보기엔 지금도 그거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방은 말할 수 있었지만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경상북도 도청에 들러 도정 보고를 받은 뒤에 전 국민의 단결과 내실 있는 반공교육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사회정파는 정직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국민의 의식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를 순시한 자리에서는 이곳을 국제 수준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으며 도청과 교육위원회 민원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남제주군의 중문 관광단지 사업 현장을 시찰한 전두환 대통령은 중문 해수욕장 개발을 우선적으로 서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천재연 계곡에 설치될 현수교를 81년에 마무리될 1단계 사업에 포함시켜서 건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모든 구조의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사람, 그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나눠야 창의성과 다양성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정부가 고통 분담에 앞장서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겠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정부, 이것이 국민정부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병행시켜서 해나가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이고 수레의 양바퀴같이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분리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역주의의 피해자였고 동시에 지방의 자유를 가장 진지하게 고민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신념은 정책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세 강화, 자율과 책임을 함께 주는 행정, 지방이 교육과 산업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그는 자립형 지방을 구성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 노무현 대통령. 그는 수도권 1극 체제를 오래된 불공정이라 불렀습니다. 지나친 중앙 집권과 수도권 집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중앙과 지방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줘야 합니다. 저는 비상한 결의로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분권을 헌법에서 읽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 그 주권이 지방으로 흘러가야 진짜 민주주의라 믿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실천하셨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신 그런 정책 사업들은 먼저
수도를 이전하고자 했습니다. 수도 이전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좌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서 세종시를 설치하고 지방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행정 중심의 복합도시로 수도의 그런 못지않은 행정수도의 기능을 거기에 분산 배치하고자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만들어졌고 그 이외에도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각 지방에 분산 배치하고자 하셨습니다.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를 통해서 혁신도시를 10개 정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관을 이전하고 그래서 지역이 그런 배경 하에 자립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기관만으로서는 이 지방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고 지역 스스로, 지방 스스로 혁신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혁신 체계를 구축하자. 그게 RIS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시도했던 방식입니다만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관, 민이 협력해서 특히 산학연이 협력해서 지역을 바꾸고 경쟁력을 높이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중점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런 그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게 바로 지역 혁신 체계 구축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을 통해서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분권 특별법을 만드시고 지방분권 로드맵을 만드셨습니다. 저도 그때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지방분권 로드맵을 통해서 지방분권의 목표를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일정까지 제시하셨습니다. 그는 3가지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둘째, 지방분권특별법.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셋째, 재정권한. 지방이 스스로 예산을 만들고 쓸 수 있어야 자치의 실체가 생깁니다. 마지막은 세종시. 대한민국 수도권 집중을 역사상 처음으로 뒤흔든 구상이었습니다. 지역이 균형을 이루고 스스로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그들이 꿈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뿌린 분권의 씨앗은 그 이후에도 살아있었을까? 실제로는 이제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크게 그렇게 성과를 보였다고 하긴 좀 어렵고 오히려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좀 더 그 강조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균형 발전 시책으로 그동안 이제 행정 수도를 좀 더 다시 한번 과감하게 좀 추진을 했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그 혁신 도시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또는 수도권에 있는 이런 그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했던 게 가장 큰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이제 제가 군수가 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방분권 균형 발전 중에서도 가장 큰 개념은 뭐니 해도 재정을 얼마나 많이 자율성을 주느냐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는 그 중앙에서 우리 지방에 내려주는 재원이 양이 좀 많아져야 되고 더 대폭 확대되어야 하는 게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양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지방에 내려줄 때도 지방 정부의 좀 자율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예산이 내려와 줘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 아직도 중앙에서 돈이 내려올 때 이 꼬리표가 붙어서 사실상 지방 정부가 재량권이 없는 그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 지방 재정을 분권화시키는 작업을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추진을 했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최근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 국세가 굉장히 세원이 줄고 해서 뭐 국가 재정도 그때 빵꾸가 났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지방 정부에도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고창군과 같은 경우에도 2023년과 2024년 2년 동안에 예산이 각각 500억씩이 줄어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의 예산이 큰 예산도 아닌데 또 게다가 중앙에서 내려주는 돈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그 지자체인데 1년에 500억씩 줄여가지고 내려오니까 그야말로 살림살이를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다행히 이제 새 정부가 되어서 좀 국세의 재원도 좀 많이 마련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또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금도 좀 늘었으면 좋겠고 더 근본적인 것은 교부금이 지금 19점 몇 프로로 이렇게 법정화가 되어 있는데 최소한 20 몇 프로로 지금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정치권의 동향이 있는데 교부세 비율도 좀 높여서 지방 정부가 좀 더 자율적이고 또 재량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게 지금 현재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동력은 약화됐고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지만 재정구조 개혁은 미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분권은 이념 대결의 그림자 속으로 물러났습니다. 분권은 멈췄고 지방은 다시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전북의 행정과 문화, 산업의 중심입니다. 65만 시민이 살아가는 전북의 심장이지만 인구 100만을 넘지 못해 광역시 승격은 요원합니다. 이는 곧 예산과 권한에서 뒤처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큰 도시, 더 강한 미래를 위해 완주, 전주 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완주와 전주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 소멸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도시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자 광역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이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민간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완주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을 다각화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범시민 서명운동과 주민 간담회 등 민간 주도의 통합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나가겠습니다. 완주 국민협의회에서 제안한 107개 상생발전 사업을 포함한 통합시의 미래 비전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고 전주 시민, 완주 국민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완주 전주 통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우리를 지키고 미래 세대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통합을 통해 완주와 전주에 무궁한 잠재력을 꽃피우고 전북특별자치도는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며 우리 지역이 수도권, 6대 특광역시 등과 당당히 경쟁하는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완주와 전주가 완전한 미래로 더 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진심을 다해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완주는 전북에서 GRDP 1위 지역입니다. 농업은 로컬푸드라는 브랜드로 전국에 알려졌고 산업은 건실한 대기업들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인구는 군 단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 10만을 돌파했고 재정은 빚 300억 원에 불과합니다. 부채 6천억 원을 짊어진 전주와 비교하면
훨씬 튼실한 살림살이입니다. 하지만 완주의 성장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농업과 소규모 산업만으로는 장기적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주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큰 도시와 작은 도시의 대립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통합은 이제 모든 지역의 생존 전략입니다. 대전, 충남, 대구, 경북 등 광역시도에서도 이미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회를 놓친다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완주, 전주가 통합되면 면적 1027제곱킬로미터의 대도시가 탄생합니다. 서울의 2배, 새만금의 3배에 달하는 땅 위에 전국 최대 면적의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도시가 인구 댐 역할을 하게 되어서 100만 도시로 성장도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완주, 전주 통합시는 행정수도 세종과 연계되는 문화, 산업의 거점이자 남부 수도권의 핵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눈앞에, 우리 손앞에 있습니다. 전북도는 말합니다. 통합을 통해 인구 100만을 돌파하고 광역시급 위상을 확보해야 중앙정부와 맞선 힘을 가질 수 있다고요. 대규모 산업 유치, 국제 행사, 교통과 SOC 확충도 결국 규모의 경제에서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첫째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개최 도시로서의 전주의 모습입니다. 정말 어렵게 맞게 된 이 전주 하계올림픽이 유치되기 위해서 우리 도민의 모든 역량, 대한민국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하계올림픽은 도시의 이름을 쓰게 되어 있고 도시의 역량이 가장 기본입니다. 지금의 전주의 인구와 사이즈 하고 통합된 이후에 전주의 인구와 사이즈를 가지고 국제 경쟁에 나갔을 때 어떤 것이 더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유치가 됐을 때 전주가 갖는, 전 세계에서 갖는 그 브랜드 가치를 통합된 이후에 현재의 완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베너핏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대광법 통과입니다. 올 4월에 28년 만에 대광법이 통과되었고, 전주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의 핵심은 완주에서의 간선도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대광법 통과 이후에 일어날 여러 변화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닙니다. 통합이 발전이라는 길이라는 주장 뒤에는 지방자치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존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왜 자치분권을 하고 지방분권을 얘기했던 것은 큰 광역보다는 작게 지방자치를 해야만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광역으로 가면 그 민주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만남을 할 수 있는 시간적 거리감이 상당히 멀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을 한 거고 지방분권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지금 30년이 지나서 지방자치가 지금 제대로 지금 정착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통합을 얘기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전혀 한 번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민주주의 위태다.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의 주민자치의 큰 훼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같은 문제제기는 곧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통합을 두고 완주와 전주 사이에는 크고 작은 논란이 반복됐고 때로는 대립과 반발로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김관영 도지사와 오범기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의 재선만을 위한 정치적인 야욕으로 시작된 일방적인 행정 통합이라 강력히 반대합니다. 또 이제 반대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완주군 인구가 전주시 인구의 6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 동의 없는 완주 전주 통합은 흡수 통합이 될 수밖에 없고, 통합 시에 의회는 물론 각종 사회단체에서 구성원의 7분의 1이 완주 출신이고 7분의 6은 전주 출신이다 보니까 완주 출신의 그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가장 우려하는 우리 완주군 주민의 자치권이 약화되거나 사라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 편성에서부터 심의 그리고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완주군이 소유될 수밖에 없다. 또 통합이 되면 인구가 많은 쪽으로 행정이나 예산, 사업 등이 집중되고 기존의 읍면 지역은 더욱더 소유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완주군이 전주시의 하부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주시에서 말하는 거는 말뿐인 약속인 거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처럼 청년들이 앞으로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처럼 통합 반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모든 청년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공론화 부족으로 인한 갈등 지적은 곧 구조적 불평등 우려로 이어집니다. 절대적으로 이 통합을 죽어도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통합을 하려면 통합이든 주민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 이게 너무 작다 보니 갈등만 있습니다. 그 갈등도 완주 국민들만. 제한자들은 아무런 되도 좋고 안 되도 좋습니다. 근데 그 당사자들은 너무 아파요. 그게 10년 동안 아팠더니 또 아프면 또 준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나오셔서 듣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통합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완주 국민의 자치권 약화와 소외로 직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위 익산, 가까운 전라북도죠. 그 다음에 청원, 청주, 마산, 진해, 창원. 이렇게 저희가 현장을 다 다녔어요. 처음에 통합을 했을 때 했던 약속들이 대부분 이루가 청사를 옮기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곳도 옮긴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킬 수 없는 약속이죠. 상생 협력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완주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믿지 않는 거고요. 정치적 논리와 지역의 이해가 부딪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일까? 예, 저는 민주주의가 국민에 의한 또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 세 가지 민주주의 측면에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지방자치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그 전주 완주 통합 문제 관련해서 보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논의가 된 배경은 전북과 전주가 이렇게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대안을 이제 정치인 중심으로 제시된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 해법이 과연
공론화를 통해서 제대로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측면에서 보면 공론화 절차가 아주 소홀히 됐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갈등이 현재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 이 원칙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그 전주원주 통합의 문제, 이것도 결국은 주민의 그 참여에 의해서 주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공론화를 통해서 어떤 그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중요한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란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방분권은 옛 대통령들의 유산이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가장 뜨거운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외침이 바람이 되고 그 바람이 마을을 돌고 마을의 바람이 다시 나라를 바꿉니다. 나는 완주를 사랑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